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전혀 다른 뉴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메르스 확진자가 23명 추가돼서 전체 환자 수는 모두 8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중 모두 17명이 지난달 27일 그리고 29일 사이에 서울 삼성병원에서 14번 환자로부터 감염된 걸로 파악이 돼서 국민들 사이에 더 큰 충격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서울시청에 나가 있는 박정호 기자를 연결해서 서울시의 메르스 대응 소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호 기자입니다. 네, 오늘 오전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대책회의를 주재했다면서요. 어떤 내용이 핵심이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종합적인 정보 공유와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을 하고요. 오늘 대책회의에서 최경환 총리 대행을 향해 복지부 장관과 삼성병원장 자신을 포함한 4자 긴급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네. 네, 박 시장은 밤사이 발생한 23명의 확진자 중 17명이 삼성서울병원에서 감염된 환자라는 것을 언급하면서요. 이제는 속도와 강도를 높이는 힘을 쏟아부어야 할 때다. 보다 빠른 속도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박 시장은 여전히 복지부의 부실한 정보 공개를 지적했는데요. 역학조사 결과를 받지 못해서 확진 환자들의 동선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삼성서울병원을 향해서도 35번 확진자인 의사가 참석했다는 심포지엄 참석자 연락처 그리고 병원 응급실 접촉자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박 시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정말 기분 좋게 시작해야 할 한 주를 우리는 이런 비상한 각오와 또 비상한 자세로 시작해야 할 터입니다. 이번 주가 최대 고비라고 생각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밤사이에 또 23명의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에서만 17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현재 환자 총 87명이 이렇게 매일 아침 시민들께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이제는 속도와 강도를 높이는 데 온 힘을 쏟아 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빠른 속도와 또 더 강도 높은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어제 국무총리 권한대행께서 담화문을 발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복지부 장관과 저를 포함한 4인의 광역자치단체장이 모여서 중앙과 지방의 협력체계에 대해서 협의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함께 정보를 공유해서 협력 체제로 나아가 보자고 합의를 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삼성 서울병원에 대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요구한 자료를 아직 제대로 저희들이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의 동선 자료라든지 심포지엄 참석자 연락처라든지 응급실 내 접촉자 정보 등 구체적 정보를 아직 저희들이 제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그 848명의 면담만 우리가 받았고 역학조사 결과를 아직 받고 있지 못합니다. 이 결과를 우리가 받아야 그 확진 환자들의 동선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에 따른 격리 조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이러한 정보를 제공받게 되면 곧바로 필요한 부분은 역학조사를 할 것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런 격리 조치를 바로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삼성서울병원에 또 보건복지부에 간곡히 요청을 드립니다. 실시간 역학조사 결과 공개, 또 실시간 확진 환자 공개, 이것이 절박합니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종합적인 행동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경환 총리 대행께서 복지부 장관과 삼성병원장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렇게 긴급회의를 소집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네, 어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들 그리고 또 관련해서 메르스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 이렇게 밝힌 바 있는데요. 박 시장의 말을 들어보면 정보 공유가 여전히 잘 안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비롯해서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희정 충남도지사, 권성택 대전시장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지자체 간의 협조를 약속했는데요. 모든 정보 공유를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과 협의체를 통한 역할 분담, 그리고 공공, 민간 의료기관을 적극 지원하겠다 이런 약속을 발표했는데 박 시장의 말에 따르면 정확한 역학조사 정보는 아직 서울시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니 좀 그 일반 국민들 서울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인데요. 정부하고 지자체 사이에 밀접하게 서로 협조를 해도 지금 이 메르스를 잡을 수 있을지 말지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정말 그렇습니다. 협조가 절실한 상황인데 이렇게 한다는 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서울시의 메르스 환자 대응 조치 이런 설명도 있었습니까? 네, 박원순 시장이 언급을 했는데요. 네. 소개를 해드리자면 57번 환자 관련 조치를 설명했습니다. 이 환자가 확진되기 전인 1차 양성 반응이 나온 상태에서 동선에 따라 접촉 가능성이 있는 56명에 대해서 가택 격리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박 시장은 이 환자가 탔던 버스는 버스 사업자와 협의하에 CCTV 등을 확인한 뒤 조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당부하는 내용도 있었는데요. 박 시장이 120 다산 콜센터 이외에 서울시 홈페이지에 시민신고 게시판을 신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익명성이 보장되는 홈페이지가 메르스 확산 방지에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을 한 건데요. 네. 또한 박 시장은 앞으로 행동하는 방역 시정을 펼쳐나가겠다며 정보 공유 공개 원칙, 함께 해결하는 원칙, 현장주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박 시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들은 어제 57번 환자 사실 아마 아직 확진도 되지 않았던 어제 현재로 서울시에서는 그야말로 1차 검사 양성 반응이 나온 상태에서 이분의 그 드러난 동선에 따라서 저희들은 접촉 가능성이 있는 56명에 대해서 가택 격리 조치를 시행했고 또 어제 회의에서 제가 폐쇄 일부 이분이 근무했던 일부 건물에 대해서는 폐쇄를 했고 폐쇄 조치를 했고 그 이분이 탔던 그 버스의 경우에는 이 버스 사업자와 협의를 해서 지금 CCTV를 확인해서 그 버스에 탔던 분들의 확인을 하도록 지금 지시를 한 상태인데요. 말하자면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모든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그 동선의 파악과 그 동선에 접촉했던 또는 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택 격리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직원 여러분께 요청드리는 것은 정보의 불확실성이 시민들의 이 불안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고 또 확산 가능성을 더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속도로 정보를 입수하고 또 이것을 찾아내고 또 투명하게 빨리 공개를 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중에 떠돌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우려나 괴담이 저는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실시간대로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메르스 대응 저는 서울시의 원칙은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가 공유 공개 원칙이고
둘째가 함께 대응한다는 원칙이고 세 번째가 현장주의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서 총체적으로 대응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야말로 행동하는 방역 시정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 1,387명이나 되는 그 격리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격리 우리 정책이 성공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또 우리가 해소를 해드려야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분에게는 그 긴급 복지 체계를 가동해서 도와드리고 또 필요하다면 생필품을 제공해드리고 이런 여러 가지 맞춤형의 그런 배려를 해드려야 이 격리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이 부분에 굉장히 그 협조해 주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특히 자기 그 음식점을 휴업하고 종업원 직원들을 집에 머물게 한 이런 훌륭한 이 영업자도 계십니다. 이분들의 얘기도 좀 잘 시민들에게 알려서 다른 분들도 이렇게 따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독제나 마스크, 손 세정제와 같은 방역 물품을 구입하는데 저는 예비비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 민간시설 어디 어느 곳에 가든지 손쉽게 쓸 수 있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증상이 있는 분들을 24시간 이송할 수 있는 24시간 이송 전담반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에 차질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요. 네, 그 120 다산 콜센터에 전화가 폭주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가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시민 신고를 하게 된다면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 전화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이것을 선호하거나 또 이것을 선택하는 시민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무엇보다 지난 주말 정부가 메르스 병원명을 드디어 무려 18일 만에 공개를 했는데요. 이 상황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 메르스 전국의 해결사로 좀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박원순 시장의 판단이 옳았던 거 아니냐 이런 그 주장이 설득력이 얻고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박원순 시장이 지난 4일 밤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메르스 관련 정보를 공개했을 때 복지부, 청와대 입장 기억나시죠? 네, 그렇습니다. 복지부는 유감을 표명했고 청와대는 불안감과 혼란이 커진다고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거든요. 네. 그런데 7일인 어제 정부가 메르스 환자 발생 그리고 경유 병원 24곳을 공개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앞뒤가 맞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뭐 비판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뒷북이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결국 정부가 박 시장의 선제적인 정보 공개가 맞았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셈이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뒷북 공개죠. 이미 시민들은 전부 메르스 지도를 만들어서 어딘지 확인하고 있는데 정부가 정보를 꽁꽁 감춰봐야 더 이상 의미 없다 이런 판단을 내렸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뭐 정치적으로도 박 시장이 너무 이제 그 국민 안전에 관련해서 이제 그 인기가 있으니까 그걸 좀 막으려는 시도도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최경환 총리 대행 그 지난 3일 박근혜 대통령이 메르스 대응 민관 합동 긴급 점검 회의에서 환자가 발생한 의료기관을 투명하게 알려줘야 한다 이런 지시를 했기 때문에 준비를 마치고 병원 이름을 공개하게 되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박 대통령 지시가 박원순 시장 기자회견보다 하루 빨랐다 이렇게 반박하는 겁니까?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네. 그런데 이 어제 정부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정말 부실했습니다. 뭐 병원 이름만 발표했을 뿐 병원 어느 과, 어느 진료실에 확진 환자가 다녀갔는지 뭐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아서 뭐 제대로 된 정보 공개라고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특히 정부의 발표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병원 이름이 틀린 부분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병원 소재지 이런 것도 틀렸는데요. 예를 들어보면요. 환자 경유 병원 가운데 하나인 서울 성동구에 있는 성모 가정의학과 의원의 소재지를 경기도 군포라고 했다가
서울 성동구로 정정했고요. 그리고 영등포구에 있는 여의도 성모병원 소재지를 여의도구로 잘못 표기했었습니다. 네, 이것은 일반 네티즌들 사이에서도 참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인데요. 네, 여의도구가 없죠. 예, 이런 것은 그렇습니다. 뭐 단순 실수라고 볼 수도 있고 너무 급하니까 이런 것들을 다 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네. 무엇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준비를 나흘이나 했다는 건데 나흘이나 준비했는데 이런 오탈자라고 봐야 됩니까? 이 기초적인 그 지역명 이런 예. 것들도 다 틀릴 수 있는 건지 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발표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섰어야 됐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런 비판이나 지적은 없나요? 뭐 사실 박 대통령이 의원 시절에 국민의 안전 이런 것들을 강조해온 영상이 SNS상에서 돌고 있을 정도로 네. 국민의 안전을 강조해 왔는데요. 뭐 지난 세월호 사태 때도 국가 개조를 강조하면서 국민 안전을 또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사실상 항복 선언이라 다름없는 자리에 박 대통령이 나올 수 없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최경환 총리 대행과 문영표 복지부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을 요약하면 정보 공개와 지자체 역할 강화로 볼 수 있는데요. 박 대통령은 지난 5일이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자체나 관련 기관이 독자적으로 메르스를 해결하려고 할 경우 혼란을 초래할 뿐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지자체 역할을 강조하는 이런 내용을 본인이 직접 발표했다면 자신의 말을 뒤집게 되는 셈이라서 어제 기자회견에 직접 나설 수 없었다는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왔다면 14일로 예정된 미국 순방 관련된 질문을 기자들이 분명히 했을 것 같은데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어제 박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에 나설 수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로 네. 이 미국 순방 관련 내용도 좀 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나왔다면 기자들에게 질의응답 시간에 14일로 예정된 미국 순방 관련 질문이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껄끄러운 부분이죠. 사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유럽 일정을 취소하고 메르스 관련 대응을 진두지휘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예정대로 미국 순방을 떠나게 되면 비판 여론이 커질 게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가 비상시기인 이 상황에서 외국으로 가는 건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조차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 나섰으면은 미국 순방 관련 얘기에 어떻게 대답을 하던 또 다른 비판을 불러왔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살 만한 자리는 아예 나가지 않겠다. 이런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좀 담긴 기자회견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네, 들기도 그렇게 합니다. 볼 수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나저나 지금 국가의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뭐 전국으로 확산되고 메르스가 지금 KTX를 타고 부산까지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 네. 지금 이거를 빨리 잡아야 될 텐데요. 우리나라가 벌써 사우디아라비아 이후에 메르스 발병국 2위 국가로 지금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네. 방미를 하는 것이 옳으냐라는 비판이 분명히 나옴직한데 이 점은 좀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뭐 사실 국가에 위기가 있을 때 국가의 원수죠. 대통령이 네. 국가를 이런 재난 상황을 진두지휘해야 할 그런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나라를 비운다는 것 자체가 네. 좀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에서 볼 때도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네. 뭐 계속해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나라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는 나라 국가 원수가 밖으로 나가지 않거든요. 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미국 순방 일정을 예정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그 이유가 이번에 미국에 못 가면 올해 안에 더는 일정을 잡기 어렵고 내년으로 넘어가면 미국이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서 통상적으로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다는 그 이유 때문인데요. 네. 오늘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도 기자들 관련 질문에 미국 순방 일정에 대해서는 현재 일정 변경과 관련해서 따로 발표할 내용이 없다며 사실상 미국 순방 강행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순간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좀 답답함이 생깁니다. 물론 미국 네. 대선 국면에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사우디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메르스 발병 2위 국가인데요. 그 장면을 지켜보는 세계인들이,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그 장면을 지켜보는 세계인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네. 좀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오마이뉴스 장윤선 기자가 진행하는 팟캐스트 팟짱을 듣고 계십니다. 술 한잔 걸치셨네. 오이들이 운전 불러드릴게요. 불러봐. 1688 오이오이 1688 5252 불러주세요. 1688 5252 대리운전. 1688 5252 불러주세요. 1688 5252 대리운전. 처음 이용하시면 만원 상품권 드려요. 1688 5252. 지금 이 앞에서 식당을 하시고 계신데 매상은 얼마나 줄었어요? 50% 넘게 줄었죠. 50%요? 50%에서 70% 정도. 50%에서 70%? 네. 그런데 50%에서 70% 정도 줄었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닫아야 되는 상황이죠, 사실. 예. 그래서 닫아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평택 시민들이 지금 불안감이 높을 텐데요. 네네.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분위기가 지금 안 좋죠, 상당히. 자, 화성 동탄 지역에서 메르스로 인한 첫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 불안감이 클 텐데요. 어느 정도입니까? 네. 많이 불안하죠. 동탄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3일째 안 나가고 있고요. 잠깐 나가더라도 마스크를 쓰고 나가고 있어요. 예. 혹시 앞집, 옆집 뭐 이런 분들도 그런 상황인가요? 아무래도 그렇죠. 놀이터에도 아이들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예. 오늘 제가 사실 방문을 했더니 길거리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혹시 아파트 단지 주변에도 그렇게 사람들이 없나요? 네. 아이들이 평소 때보다 소리가 거의 없고요. 예. 거의 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나와도 잠깐씩 나와도 마스크를 쓰고 나오죠. 그럼 대부분 집에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방금 들으신 얘기는 경기도 주민들의 목소리입니다. 경기도 지역 메르스 초기 발생 지역이라서 지역 분위기가 상당히 싸늘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오마이뉴스 지역공동체부에서 경기도를 마크하고 있는 이민선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자 나와 계신가요? 예. 네. 자, 우선 환자 상황이 어떤지 숫자부터 좀 파악을 해보시죠. 자, 현재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까지 37명의 환자가 경기도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예, 특이한 점은 경기도 방역대책본부에서 정확한 숫자를 실시간 지금까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네. 예, 메르스 상황실 경기도 관계자에 따르면 중앙질병본부에서 지역별 확진자 수와 격리자 수를 밝히지 않고 있어 실시간 파악하기가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정부 대책본부와 경기도 대책본부가 서로 정보 공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남경필 지사가 복지부와 협력하기로 네. 협력하기로 했는데요. 네. 또 서울, 충남 등 지자체장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기로 정부가 협업하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정부와 지방 정부인 경기도가 얼마나 협력하는지 눈여겨봐야 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정부 당국과 지자체 간 정보 협력, 정보 공유를 강화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대로 된 숫자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는 것은 국민들이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도가 알아서 자체적으로 상황이 어떤지 스스로 점검하고 체크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지금까지는 그렇습니다. 정부 보건당국과 전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 환자 수를 집계해서 따로 발표한 적도 없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경기도가 개별적으로
메르스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는 건데 지금 대응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현재 경기도가 별도로 만든 대응책은 대응이라고 하기에 좀 민망한 수준입니다. 예, 경기도 방역본부가 있기는 하지만 네. 메르스를 구체적으로 막아내는 의지가 정말로 있는지 궁금할 정도입니다. 아시다시피 메르스 진원지가 경기도 아닙니까? 네. 근데 현재까지 경기도는 중앙대책본부만 바라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발표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는 사람 모이는 행사 자제 권고 정도입니다. 예, 이것만 봐도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네. 화성, 동탄, 또 평택 지역 경제가 말이 아닌데 이에 대한 대책도 없습니다. 부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발표한 대책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네. 지난주에 남경필 지사가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고 지역사회 특히 이제 학교 당국하고의 협력을 확대해서 지역사회에서 더 이상의 전염, 전파가 되지 않도록 확실한 특단의 대책을 내리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실제 이민선 기자 취재에 따르면 경기도가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별로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으네요.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남경필 지사 해외 방문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박원순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유럽 출장을 취소했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는 14일 방미를 강행한다. 이런 청와대 입장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남경필 지사의 경우에는 어떤 입장입니까? 예, 남경필 지사는 해외 방문 일정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또 강덕구 의장도 모두 취소를 했고요. 네. 강덕구 의장은 경기도 의회 의장입니까?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경기도의 의원들이 네. 보건복지 의원들이 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연수 때문에. 네? 해외 연수를 갔어요? 예, 지난 2일 날 네. 메르스가 창궐할 때 아닙니까? 네. 예, 2일 날 비난을 무릅쓰고 해외 연수를 떠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비난이 거세게 일자 원미정 보건복지위원장만 귀국을 한 상황이고요. 네. 나머지 의원들은 이제 사태가 아주 심각해진 6일 날 귀국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비난이 많이 일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유럽 연수를 갔는데 유럽에서 메르스 대책을 많이 강구해 오셨길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지역사회가 지금 거의 이 메르스 파문으로 지금 초토화된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를 책임져야 될 경기도 의회 의원들이 집단으로 유럽으로 연수를 떠나고 그리고 뭐 문제가 생기니까 일부 돌아오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나머지 분들은 지난 6일에서야 귀국하는 이런 상황인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참 이분들 어떻게 봐야 될지 답답함이 생긴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이런 상황이라면 지역 분위기도 굉장히 흉흉할 것 같습니다. 지역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민심이 제일 궁금하거든요. 예, 지역 민심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흉흉합니다. 네. 그다음에 경기도에도 비난이 좀 일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가 정보 공개를 경기도 차원에서 아무것도 하지를 않았다. 이것 때문에 보입니다. 네. 경기도는 정보 입장을 조용히 따르겠다는 그런 입장인데요. 네. 그래서 일부 지자체와 박원순 서울시장과 굉장히 좀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가 정보 미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을 때 이재명 성남시장 같은 경우는 환자가 사는 아파트와 자녀 학교까지 공개를 했고요. 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의사가 서울 시민 1,500명과 접촉했다. 네. 이런 사항을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지자체 대응책과 확진자 정보 등을 일부 지자체장들, 특히 젊은 새정치민주연합 지자체장들은 공개를 했습니다. 네. 염태영 서울시장, 최성 고양시장, 오산시장, 최인석 화성시장, 김윤식 시흥시장도 어제 발표를 공개를 했죠. 근데 경기도 차원에서는 현재까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계된 환자 숫자도 발표를 안 한 상황이고요.
따로 아무런 발표를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경기도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정부 당국이 전체 메르스 사태와 관련된 컨트롤 타워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에서 확정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다음에야 경기도가 나서서 할 수는 없겠다라는 입장도 있을 것 같은데요. 뿐만 아니라 이재명 성남시장의 그 환자 아파트를 공개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 지나치게 사생활을 공개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역 경제에도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도심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면서요. 실제로 취재를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예,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화성, 평택, 안양, 안산 민심을 좀 알아봤습니다. 네. 그 지역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은 공포 수준이었습니다. 네. 평택 성심병원 인근은 원래 예지연 곳이기도 하지만 메르스 이후에 아예 사람들 발길이 뚝 끊겨서 인근 식당들이 문을 닫아야 될 그런 형편이다. 아이고.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또한 번화가로 알려진 평택역 주변 또 아주 한가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메르스가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에 대한 정부와 경기도 차원의 대책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다음에 첫 사망자가 발생한 화성 한림대학교 동탄 삼신병원 네. 마찬가지인데요. 네. 대형 쇼핑센터, 식당들이 그 부근에 밀접해 있어서 꽤 변화해 보이는 거리였습니다. 네네. 하지만 행인들 찾기는 어려웠고요. 네. 지역 분위기를 알아보기 위해 말 붙인 사람을 찾아봤는데 그 사람 찾기도 좀 어려웠습니다. 아이고, 취재할 사람을 찾는데도 굉장히 애를 먹으셨군요. 네. 네. 그다음에 간신히 몇 사람을 만났는데 네.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었습니다. 굉장히 경계를 하더라고요. 네. 기자라는 신분을 밝히자마자 그냥 할 말이 없다며 입을 다물어서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네. 참 어떻게 네. 지역 사회가 초토화되고 있다는 게 여실히 전달이 좀 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게 학교 같습니다. 지금 보면 경기도가 제일 앞장서서 경기교육청이 휴업을 결정한 지역이기도 한데요. 경기도 지역의 학교 당국 그리고 교육 당국에서는 좀 이 메르스 사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전해주시죠. 예, 오늘부터 경기 7개 지역이 모두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전체요? 수원, 화성, 오산, 평택, 부천, 용인, 안성입니다. 네. 평택, 화성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 이전에 모든 학교가 자체적으로 휴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8일날 기준 94%가 자체 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었고요. 네. 오산 같은 경우 교육청 소속도 73%인데 그중 동탄에 휴업 학교가 몰려 있어서 동탄 역시 평택과 마찬가지로 거의 모든 학교가 휴업을 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5일 동탄에 있는 한 초등학교를 방문했는데 학생들 모습은 한 명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네. 선생님들만 출근해 있었고요. 운동장과 교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네. 휴업이라는 것은 오고 싶은 학생은 와도 됩니다. 네. 목소리 부부나 이런 분들 어쩔 수 없는 분들은 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불안감을 엿볼 수 있었고요. 네. 안산 초등학교도 좀 방문을 했는데요. 네네. 그 학교 같은 경우는 휴업 중임에도 저학년 학생 한 10명 정도가 학교에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선생님들과 긴 줄넘기를 하며 놀고 있었는데요. 네네. 그 어린이들 얼굴에서는 메르스 공포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심 계속 저렇게 밝은 표정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모든 아이들이 사실 학교에 가야 정상인 나라인 것이죠. 아이들이 이 전염병 때문에 학교조차 갈 수 없다. 이게 참 아이들의 사실 기본권, 아동권과 관련된 일인데요. 그것조차도 정부가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이 현실. 참 국가 망신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민성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이민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최병석입니다. 저는 최근 대한민국 쓰레기 시멘트의 비밀이란 책을 출간했는데요. 오마이뉴스 10만인 리포트의 연재한 기사를 다듬어 책을 펴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발암물질 가득한 쓰레기 시멘트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지요.
요즘 급증하는 아토피, 피부염 등이 쓰레기 시멘트와 전혀 무관할까요? 여러분이 이 책을 한번 읽으시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건강이 쓰레기 취급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을 이 책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오마이뉴스가 없었으면 세상에 나올 수 없었습니다. 시멘트 재벌 입김에 휘둘리지 않고 이런 글을 받아줄 수 있는 우리나라 언론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권력과 자본에 맞서 당당한 오마이뉴스를 만드는 10만인 클럽에 자발적 구독료를 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기사와 책이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은 동참해 주십시오. 저도 10만인 클럽 회원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